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 9강인데요.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나라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살펴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자유와 독립이 국제사회에서 확인되고 보장된 것은 1943년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때 무조건적인 자유와 독립이 보장이 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협의를 1945년 2월에 러시아 휴양지 얄타에서 있었는데요. 이때 임시정부를 구성한 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유선거를 통해 인민의 뜻과 합치되는 책임있는 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원칙에 미국과 소련, 영국 등이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미소 간의 비밀의정서가 체결이 되었는데, 소련은 독일의 항복 후에 2, 3개월 내로 대일전에 참전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소련에게 러일전쟁에서 잃은 영토를 반환하고 외몽골에 대한 이 소련의 지배를 승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고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신탁 통치를 하고 또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 미소 양군이 이 38도선을 분계로 해서 주둔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즉, 이 한반도는 일제로부터 이 해방과 광복을 맞기 전에 이미 국제사회에 의해 좀 분단이 협의되는, 그리고 곧바로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 통치를 거쳐서 독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좀 예상보다도 빨리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얄타회담에서 협의된 것처럼 미소 양국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됩니다. 소련군은 8월 26일에 평양에 진주했고, 미군은 45년 9월 8일에 인천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이 한반도의 이 독립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스크바 3국 이 외상회의에서 이 한국에서 임시정부 수립 문제와 신탁 통치 문제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한반도 내부에서는 벌써 우리 내부에서도 분열 양상이 나타납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과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 대통령 등 우익 세력들은 여기에 한민당도 포함이 됩니다. 모두 반탁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신탁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반해서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는 반탁운동을 함께 하였으나 소련의 지령에 따라서 3일 후부터는 찬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찬탁 반탁으로 나뉘어진 가운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에 그 개최가 되지만은 이 협의에 참여시킬 정당 단체에 대한 미소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결렬되고 맙니다. 즉 소련은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만을 협의에 참여시키자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반도에 만들어질 임시정부를 이 공산주의 세력들로 메우려고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 미국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해서 결렬돼 버리고 1947년 5월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만은 역시 아무런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무산되고 결국 한국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기로 합니다. 이때 소련은 한반도에서 미소 양국군의 동시 철군을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 강대국에 의한 신탁 통치 하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이 한반도의 이 독립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코스는 무산되고 맙니다. 이와 병행해서 벌써 이 북한에서는 1946년 2월에 실제적인 그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스탈린은 이미 이 북한에 그 소련 군대가 주둔하기 전에 북한 지역에서는 인민민주주의 운동을 통하여 공산화의 길을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지침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북한에서는 1945년 10월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바로 설치가 되고 19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토지개혁을 착수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정권이 수립이 된 것이고, 이 1946년 8월 달에 북조선 그 공산당과 김두봉과 무정이 끄는 연안파 세력들이 중심이 된 신민당이 합당을 해서 북조선 노동당을 창설을 하고, 이어서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함과 함께 1947년 6월 달에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엄명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그 역사교과서 이런 데에서는 좀 간과돼 버림으로 해서 이 단독정부 수립을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업 발언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결코. 이 반면에 그 남한에서 단독 정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의 정업 발언에서부터 그 발상이 나오고, 미소 공의가 2차 공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해서 그 유엔 총회에서는 이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를 1947년 9월에 결의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남한의 이승만이라든가 한민당 등 우익 세력들은 북한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한다라고 그 찬성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들어와서 1차 총회를 덕수궁에서 1948년 1월 달에 개최하고, 이어서 이 위원단이 북한에 입국을 신청하자 1월 24일에 소련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1948년 2월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만 그 총선거를 실시한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결국 그 남한에서 총선을 통한 그 정부 수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정부 수립에 앞서서 이 대한민국의 출범에 있어서 그동안 그 1948년 5월 10일 이전에 미 군정이 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 군정은 처음에 직접 그 통치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 일제의 기구를 그 활용하지만은 일제의 인사라든가 그 친일파 한국인들은 좀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 총독부의 관제를 그대로 그 존치시킵니다. 즉 8개의 행정국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존치시키지만은 곧 11부 7처 중앙행정기구를 그 좀 만들고, 그리고 이어서 한국화 정책, 즉 코리아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한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간접 통치 방식을 그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군정청은 이름도 남조선 과도정부 사우스 코리아 인트림 가버먼트 SKIG로 이 1947년 5월 달에 개칭하게 되고, 정부 조직도 13부 6처 1위원회로 개편합니다. 이때 남조선 과도정부는 주로 안보와 질서 유지에 좀 중점을 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 군정은 그 남조선 과도정부를 출범시켜서 간접 통치를 이미 그 시행하였고, 그 사이에 경찰 조직을 그 개편하고 강화하는 한편 군대를 창설합니다. 1946년 1월에 국방경비대를 그 4,600명으로서 창설하고, 9월에는 이 군도 국방경비대도 한인화 그 작업에 착수해서 한국인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군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는데 1947년에는 14,500명 규모, 그것이 1년 뒤인 1948년, 즉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52,000명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이 경찰과 군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가 하면은 북한 그 정권이 수립될 1948년 9월 당시에 경찰은 약 5만 명, 군대인 인민군은 약 12만 5천 명, 그렇게 해서 둘 다 약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약 2배 정도의 규모를 이미 북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청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을 설치합니다. 즉 국회에 해당되는 이 기구를 1946년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되고 이게 가능성이 좀 없어지면서부터 이 남한 내에 이 의회 설치를 좀 계획해서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이 김규식과 여운형 등 그 온건 그 좌우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 운동을 미 군정청이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즉 미군은 초기에는 이 단독 정부를 그 지향하지 않고 이 한국 그 인민들에 의한 이 통일 정부를 구성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이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은 1946년 6월 29일 날 그 창설이 건의가 되어서 7월 9일에 하지 그 군정사령관에 의해서 동의가 되고 8월 24일에 창설이 발표가 됩니다. 45명은 간접선거로서
그 한국인들이 선출을 하고 또 45명은 하지 사령관이 임명하여 정원 90명으로 구성하고자 했는데 강원도와 그 서울의 그 간접 선거 선출 방식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그 90명이 확보되지 못하고 1946년 12월 12일에 그 57명의 그 의원들로서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그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이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그 법률을 보면은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제102호 법령의 제7조가 이제 개정되고, 그 다음에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헌법이 연구가 돼가지고 조선임시약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통선거제도 이 법안을 상정을 해서 6월 27일, 1947년 6월 27일에 채택해서 우리 그 남한 내에서 이 자유총선거를 그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듭니다. 이때 만들어진 그 선거법을 보면은 선거 연령은 23세로 하고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투표 방법은 이 문맹자를 선거에서 배제하는 형식으로 되었는데요. 자필기표, 즉 자서제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선거구제로서 월남자의 이 특별자치가 이제 허용이 됩니다. 이러한 이 보통선거법안은 UN 그 한국위원회에 의해서 이 자유총선거가 실시될 때 좀 수정이 됩니다. 선거 연령이 21세로 되고, 문맹자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날인제로 되고, 특별선거구제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민군정청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역할은 조선인민의 권리에 대한 포고를 하지 사령관이 1948년 4월 7일에 포고를 내립니다. 이것은 한국인 유권자들의 법적 권리의 법률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 성신여대 김용직 교수는 한국인들을 위한 근대적 권리장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UN 그 한국 그 위원회에 의한 이 자유총선거를 보장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그 격을 높이기 위해서 조선인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포고령을 이제 내린 것입니다. 총선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연합국 감시 조선위원단의 감시 아래 거행할 역사적 총선거에는 조선인민의 대표를 선거할 것이며, 그 대표들은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적시 달성에 관하여 동위원단과 협의할 대표이며 국회를 구성하여 조선 국가정부를 성립할 것이므로, 이때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선거에 참가할 조선인민의 고유한 자유를 열거함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자유로운 선거를 위하여 또 그것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한국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바로 이 50총선거가 실시되어서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고 재헌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건국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